so undeserving.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Behold the cross, age to age, and hour by hour. The dead are raised, the sinner saved, the work of your power.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Halleluja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an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Jesus' na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an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Jesus' name. And should this life bring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done for me, both now and forever. God, you are so good.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사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에만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 지구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창조자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는 것처럼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하나 믿으면 사실 거의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사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창조하실 때마다 근데 매번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 뭐죠?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 들리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 오신 분은 이거 저희 그랜드 캐년 가는 창조과 탐사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거기 가면 저한테 한 200번은 해야 돼요, 이거요. 그럼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처음부터 좋게 짓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을 엉엉키 안았습니다.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생긴 거죠. 이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죄 안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거의 다 거짓말쟁이네. 거짓말 안 하신 분, 안 해보신 분. 앞으로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예전에 제가 이걸 질문했더니 앞에 어느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어요.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존재. 다 죽는 거죠.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못 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그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영원한 제사를 안 드리면 우리 못 가요.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적 있죠? 자, 이제 내일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이때 8명이 나왔을 때 성경에 춥다 덥다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또 날씨도 안 좋아진 거예요. 토론토 굉장히 추웠죠. 네.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약간 추웠죠. LA도 요즘에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이런 거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얼마 안 돼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해서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셨습니다. 이제 언어가 안 통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언어가 안 통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 지금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네. 이따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저도 미국에 지금 한 30년 이상 사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어는 안 늘고 눈치만 느는 거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지질학 교수 생활을 2년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그래, 형 진짜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교수했어? 내가 눈치로 하는 거다. 근데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죄 때문에 죽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죠?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말씀을 맡겼다고 로마서 3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죠?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네.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제가 제 상한 걸 알고 처음 좋았던 곳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죠? 이스라엘에 맡겼던 성경책.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얘기 신약, 오실 얘기 계시록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마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네. 죄 때문에 안 좋아졌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그분이 진짜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은 죄가 상한 거죠. 처음 좋았던 그 성취될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성경 보고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데 뭐하러 믿으세요? 그런데 사실이면 어떨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심해요. 자, 이 얘기 이제 마지막 강의 때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가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는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우린 죄 때문에 죽는데 계속 죽다가 우리가 됐잖아요. 정말 살아남아가지고 버텨가지고. 그냥 진화를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엔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스피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진화론 하면 그 찰스 다윈 생각나죠? 종의 기원 1859년에 썼습니다. 자, 몇 년도라고요? 1859년. 자,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원숭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 사람 됐다 그래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원숭이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 믿는 진화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은 원숭이와 사람의 어떤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원숭이로 진화됐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 조상을 예전에 이제 유인원, 예전에 빠진 고리 그랬다가 요즘에 이제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에이프맨, 원숭이 인간이란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을까? 이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분명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분명한 건 진화가 맞다면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은 어떨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화를 믿는 사람은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믿는 바를 증명해야 되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빠진 고리 중에 대표적인 거 2개만 달아볼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 남아있는 건 다 사라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슬라피테쿠스하고 니안데르탈인. 그래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일단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슬라피테쿠스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시인데, 그래서 더 루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루시만큼 유명한 유인원은 없어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유명한 거 알면 나머지가 어느 수준인지 아시잖아요. 모르는 거죠. 이디오피아에서 1872년에 이 요한슨이라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이제 발견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체가 꽤 발견됐어요. 특별히 상체는.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체 하나하나를 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숭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갈비뼈를 좀 보겠는데 자, 갈비뼈를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원숭이는 이제 원추형이에요. 자, 우리 갈빗대 있죠, 갈빗대. 갈빗대의 단면이 사람은 납작합니다. 갈비살, 갈빗대. 근데 원숭이는 통뼈예요, 둥그래요. 네. 그리고 모양도 전체 모양이 원추형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읽겠는데 괜찮겠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오늘날에 인류학자 중에 진화론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입니다. 바로 리차드 리키죠.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 갈비뼈들의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그렇다. 갈빗대 얘기하는 겁니다. 갈빗대. 네. 인간의 갈비뼈의 단면은 납작하다. 흉곽 가슴이죠.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을 원통형, 사람은 원통형이죠.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의 원숭이형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갈비뼈만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니, 원숭이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이제 팔을 보면, 어깨뼈를 보면 사람은 이렇게 일자예요. 자, 근데 원숭이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그래도 레이저 포인트가 나와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나요? 레이저 포인터. 안 보이세요? 네, 보여요. 보이는군요. 네. 어깨가 일자인데 원숭이는 이렇게 어깨 빼고 올라갔어요. 사람은 그래서 일자, 이게 이제 이 관절 때문에 뭐죠? 팔이 안 돌아가네. 원래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분, 팔을 돌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쫙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원숭이는 어깨 관절이 특별하기 때문에 쭉쭉 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제 인류학자들이에요. 루시의 어깨파는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작다. 어깨뼈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원숭이 어깨와 같은 배열을 보이며 이는 젊은 고릴라와 거의 동일하다. 이 사람은 어깨만 보더라도 고릴라라는 얘기입니다. 원숭이류. 자, 이제 손목을 보면, 손목은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숭이는 손목이 이렇게 좀 뻣뻣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뻣뻣하면 뭘 못 잡죠. 원숭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뻣뻣하지 않으면 못 걸어요. 네 발로. 근데 원숭이, 사람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루시의 골골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네 발로 걷는 것, 너클 보행을 했다는 것을 재현한다. 이거 원숭이란 얘기예요. 손목을 보더라도. 자, 이제 두개골을 보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원숭이고, 이제 오른쪽이 사람인데,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살레피테쿠스, 루시 종류라 그러죠. 이 두개골이에요. 원숭이하고 너무 닮았죠? 사람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오슬라피테쿠스의 두개골 형태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나 인간을 향하는 선상에 놓이기에는 너무나 많이 다르며 원숭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 사람도 두개골만 보더라도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이거 무조건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중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걸 가장 많이 주장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원숭이는 가운데인데, 이제 여기 루시 무릎인데, 무릎 관절인데, 무릎이 일자입니다.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려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루시의 무릎을 보면 안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루시가 직립보행을 했다 하는 원숭이 같은 거라고 해서 인간의 조상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그 다리하고 엉덩이 뼈하고 붙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자, 요게 중요한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왜 장골이라 그러는데, 장골. 요걸 요렇게 된 걸 장골 능선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의 장골뼈예요, 이거요. 근데 장골뼈가 약간 일자가 아니라 약간 각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인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근육이 달려 있는데 근육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운데 있는 걸 중둔근이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중둔근이 이제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골능선이 지금 앞으로 향해 있잖아요. 보이세요? 앞으로 향해 있어요. 예. 근데 원숭이는 일자예요. 앞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일자가 안 되면 이제 앞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도 가끔씩 몇 발 정도는 2발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걸을 때 어떡하죠? 옆으로 띠뚱띠뚱 걷죠. 그렇지만 다시 4발로 걸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장골판의 앞부분이 사람에서는 앞쪽을 향하고 침팬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루시와 침팬지의 놀랄만한 유사성이 역시 명백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루시가 2발로 섰을 때 엉덩이의 균형이 사람보다 원숭이에 가깝다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다리뼈보다 중요한 게 그 장골인데 장골이 완전히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랑우탄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들은 장골능선이 앞으로 향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안쪽으로 꺾인 게 있거든요. 그래도 못 걸어요. 이 근육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BBC에서 한
진화론자예요. 자, 얘가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진화론자인데, 러브조이라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장골 파는 사람 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증거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무릎뼈는 사람을 닮았지만 엉덩이뼈, 장골이 안 맞는 거예요. 루시가. 이게 이제 이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이건 루시가 현대인처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넓은 화석화된 뼈들에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장갈이 걷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눌리기 때문에. 자, 이게 BBC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화석을요 갈아요. 사람 모양으로. 이게 BBC 다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담대해요. 이제 복사품을 만들어요. 죽기 전에 방식으로 조합했대. 누구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 뒤틀린 부분을 제거하고 침팬지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지. 자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거로 만들어 놓고 본인이 드디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도 너무 담대해요. 특별히 러브조이라는 사람. 여기처럼 루시 무릎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새로운 증거는 루시가 주먹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 네 발로 걸었다. 무조건. 네이처지에서. 사이언스지에서도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이제 안에 루시가 있었던 얘기. 아뿔싸. 그녀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원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자, 여기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인류의 한 진화식이었으며 원숭이보다 인간에 더 가까웠으며 인간의 분명한 직계혈통이었다는 위치에서 되돌려 수 없이 제거되었다. 전문가들이 의문점을 계속 제거해요. 제기해요. 근데 교과서에는 여전히 있어요. 네. 과연 이 루시가 빠진 고리일까요? 원숭이일까요? 자, 이 교과서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게 니안데르탈인데 니안데르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케이브맨.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석기시대. 이걸 다 이제 다 니안데르탈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린트스톤 이게 다 니안데르탈을 얘기한 거예요. 주제예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그 매스미디어나 모든 거예요. 자, 이거는 1859년에 독일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19세기 후반부터 1800년도 후반이죠. 진화론적 해석이 시작됐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니안데르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윌리엄 킹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63년이죠. 63년 중요한 게 자, 우리 아까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 59년.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나는 이것 안에 존재했던 생각과 욕망이 결코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진화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호모 니안데르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마르셀린 보우리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약간씩 변형해서 그렸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바로 이 그림이 교과서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것이 덜 진화된 인간이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개골 때문이에요. 두개골을 보면 여기 두개골이 이제 눈두덩이가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니마가 경사가 졌어요. 자, 옆에 우리 그림을 보면 원숭이는 경사가 졌죠. 근데 사람은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습은
사람을 닮았는데 이마가 원숭이 닮았다 그래서 들쥐나 됐다 그런 겁니다. 자, 벌써 자기가 좀 불안하죠. 이마 만지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네. 여기 슈레브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니안데르탈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특별히 얼굴 안면가 2개 걸려서 없어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척추 고생물 왔잖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마 경사진 사람들 많아요. 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결론 이건 논문만 읽어드릴게요. 다 이제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분들은 진화론자들이에요. 만약 그가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 옷을 입고 뉴욕의 지하철에 놓인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완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빨리 아까 그 그림들은 제거돼야 돼요. 그거는 다 진화론적으로 그린 거예요. 본인들이. 니안데르탈인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니안데르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들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지적 능력까지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니안데르탈인과 같이 발견된 것들이 있거든요. 도구들이. 근데 이들이 절대 낙후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악기도 있어요. 지적 열등함에 관한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안데르탈에 대한 전통적 견해, 이건 진화론적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분은 이제 창조과학자예요. 루베노. 아주 유명한 창조과학자. 인류학 책으로 좋은 걸 많이 썼죠. 해부학적으로 볼 때 네안데르탈과 현대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고 서로 결혼했으며 같은 가족과 시족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다. 당연히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실 니안데르탈에는 이거 길게 하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금방 지나갔는데 이거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루시는 원래 원숭이를 격상시켜가지고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니안데르탈은 사람인데 격화시켜가지고 니안데르탈로 만든 거예요. 루시는 원숭이고 니안데르탈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니안데르탈보다 더 이제 진화했다 그런 게 크로마뇽인이죠. 저기 있는 것처럼 니안데르탈하고 크로마뇽에 뭐를 비교했죠? 키를 비교했잖아요. 네, 역시 진화돼가지고 크게 크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처음부터 컸으면 믿겠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네, 여러분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면 정말 억울한 사람 많죠? 여러분 키 잘 몰라서 그런데 저도 키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인데 덜 진화됐나요?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키는요. 여기 우리 샤키로니 농구 선수죠. 아내하고 지금 쇼핑을 가는데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이 결혼했나요?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진화론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 증거들도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대표 중에 3가지인데 자바원인. 이건 지금은 완전한 인간으로 결론 났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필트다운인.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요. 조작한 거. 이 조작한 게 누구냐? 근데 그 용의자가 3명이었는데 3명 중에 1명이 바로 셜록 홈즈를 썼던 코난 도일입니다. 코난 도일 얘기는 아마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입니다. 우리 네브라스카인 이빨 하나만 발견된 거였어요. 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이 그림 있었습니다. 네. 이빨 하나로 이거 그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돼지 이빨로 결론났어요. 지금 이 3가지는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 여기에 영향 받았거든요. 자, 우리 지금 젊은이들 아까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니안데르탈인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적인 논문들을 보겠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왜냐하면 거의 발견 안 되거든요. 원숭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만약 공통조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진화되는 기간이 진화론자들이 250만 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길다면 중간 단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인구보다. 그죠? 네.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진과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 기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은 찾기 힘들다. 이게 솔직한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는데 인류 진화 계통표. 우리가 이제 진화론 보면은 원숭이 닮은 거에서 사람 닮은 거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인류의 진화 계통표. 자, 근데 이 인류의 진화 계통표에 나와 있는 이 두 개골들이 수평으로 발견될까요? 수직으로 발견될까요? 제가 너무나 빨리 하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참? 네? 괜찮으세요?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줌으로 해보니까 또 너무 느려도 맞아요. 예. 주무시더라고. 네, 지금 속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사실 이건요, 이렇게 수직으로 발견되는 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수평으로 정말 드물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가 맞다는 가정하에 간단한 건 밑에, 그러니까 원숭이 더 닮은 건 밑에, 사람 닮은 건 위에 점점점 나열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발견되는 데는 없어요. 지구상에요. 이건 인류학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도 뭐 나이 측정하잖아요. 이거 나이 측정하는 인류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거는 내일 나와요. 왜 나이 측정하지 않는지.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구상에 이렇게 발견되는 데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건 사라진 거나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반발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니안데르탈인, 자바온인, 필트다운, 네브라스카인, 남아피테쿠스, 루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빠진 고리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 나머지는 다 그 이후에 결정된 것들이에요. 하나 아셔야 돼요. 다윈은 진화론, 종의 기원 쓸 때 이런 거 본 적 있다 없다? 없었다는 사실. 하나 아셔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되었나요? 아니면 진화의 믿음이 먼저였나요?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였어요. 빠진 고리는 그걸 믿고 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진화론은 믿음이 먼저예요. 당연히 이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벌써 많이 발견돼야 됩니다.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자, 우리 염색체 숫자가 같아야지 이렇게 교배하기 가능한 거 아시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동물들하고 사람들이 이제 염색체 숫자가 또 같아도 DNA가 맞아야 돼요. 사람하고 침팬지 다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이건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원숭이하고 사람 것을 다 비교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만 뽑아가지고 발표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매스컴에 의해서 이게 터지면 보편화가 돼버려요. 이 제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 정도밖에 안 같아요. 이거는 겉모습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이 정도 맞는 겁니다.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있지만 침팬지에게 없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져요. 비교 불가. 이런 것들 신문에 너무나 빠르게 나서 보도됐어요. 자, 이제 인류의 기원, 중간 단계 없다. 인류의 기원은 뭐 너무나 쉽죠. 정말 다르다. 사람하고 동물. 자, 이제 다른 이제 생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지질학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지질학, 화석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물고기, 나방, 새우 화석들이 있습니다.
화석은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냐면 돌같이 단단해졌죠. 중요한 게 과거예요. 과거서 살았으니까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화론도 과거에 있었죠. 그럼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화석은 진화론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준 해양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또 양서류로, 거기서 또 파충류로, 거기서 어떤 것들이 새로, 놀랍죠 이 말이. 어떤 건 거기서 포유류로, 그리고 포유류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아까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해양 무축동물이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 해양 무축동물 정말 많아요. 물고기도 정말 많아요. 제 사무실에 여기에 100마리가 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해양 무축동물, 조개와 같은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는 거 아세요? 아직까지. 화석 기록에는 어디서도 무척수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근데 전공자들은 딜레마예요. 이게 왜 없나? 말을 안 해. 이런 논문들 대가 전부 논문은 이게 1988년 논문인데 1980년도 논문이 이때 많이 나와요. 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하여간 80년도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고. 이런 것들. 우리 다 진화론자입니다.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루즈. 이 사람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지금 어디에요?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입니다.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있었다면 벌써 있어야 되니까. 스테판 제이 굴드 진화론자의 대부였죠. 화석의 전이 단계 극단적인 부재는 없는 거예요.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이 사람 화석이 전공자거든요. 서로 얘기 안 해. 이 얘기했다가 여러분 기존 이론이 다 무너져요. 자, 우리 쌍벽을 이루는 스탠리 잔스 홉킨스 대학에 있었죠.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인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중간이 없어요. 다 1980년도의 논문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 사용하지 않아요. 마크 리들리, 우리 창조화제나 공개 논쟁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창조과학자가 등장 안 하는 줄 알아요. No! 진화론자가 등장 안 하는 거 아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언제나 ready. 진화론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때 화석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아닌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까 오슬라피테쿠스하고 니안데르탈리터처럼. 자, 이 콜린 패터슨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진화라는 책의 저자거든요. 고생물학자인데 영국 자연사박물관 상위 고문인데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전이 형태의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진을 자기 책에 반드시 넣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사진을 찍죠? 없어요. 아마 진화론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그러면 아마 셀 겁니다. 그죠? 기다가 난다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일 고민이죠.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새가 어디서 진화했다고 하면 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그래요. 진짜 놀랍죠. 근데 왜 새의 조상을 파충류로 꼽았을까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몰라요? 알 낳잖아요. 이 알 때문에. 근데 오늘날 파충류는 네 발로 걷더니 뱀처럼 발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두 발로 걸었던 시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연습을 하죠. 살아있는 거에는 없어요. 근데 화석에 있더라고요. 두 발 가진 파충류가. 바로 뭐죠? 그 유명한? 바로 공룡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공룡에서 파충류로 진화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중간 단계 찾아야죠. 그러다가 발표된 게 그 유명한 뭐죠? 시조새입니다. 자,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네. 이게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그러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딱 30cm예요. 저희 모형이 우리 사무실에도 있는데 공룡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m 되는 줄 알아. 공룡도 30m 되는 거 없거든요. 1m도 아니에요. 30cm. 딱 요만해요. 네. 여기에 대한 거는 뭐 다 보지 않고 논문만 읽겠습니다. 현재 조류학의 최고의 권위자 그러면 알렌 페두시안데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사이언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생물학자의 시조새를 날개가 아닌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의 새라 그랬어요. 잔가지에 앉을 수 있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작은 새이다. 어떤 말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컨퍼런스가 열린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독일에서. 시조새가 발견된 근처에서. 근데 그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반파충류도 아닌 한 마리 새다. 조류. 그래도 교과서에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ABC 뉴스에서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그런데 교과서에 왜 아직도 있을까요? 네.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이런 놈은 안 읽어봤을 테니까. 모든 놈은 읽는 거 아니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시조새가 잠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과학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과기원이 있는데 한 교회에 갔는데 자, 이 얘기를 했더니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이 근데 이거 아직까지 교과서에 과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빼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과학자들 뭐 하는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과학자가 많은 교회거든요. 아니 과학자들 다 뭐 하고 계세요? 그 웃기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시조새가 이렇게 결론 난 거 오늘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대. 여러분 과학자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모든 논문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인데 지질학에서 특별히 저는 볼케노, 화산이거든요. 화산에 나온 논문 모두 읽을 수 있을까요? 중요해요. 교과서는. 그래서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보편화시켜보면. 왜? 베스트셀러잖아요. 또 교과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는데 다 교과서를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에 빨리 자유해야 됩니다. 교과서는 절대 중립적이잖아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가 깃털이 날까요? 아니 공룡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과학은 적어도 관찰과 실험은 이루어져야 되죠. 과연 관찰과 실험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1980년에 컨퍼런스 온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대진화에 대한 컨퍼런스, 대진화에 대한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종류에서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생물들의. 그런데 그때 두 가지가 크게 결론이 났어요. 이때 정말 유명한 진화론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150명. 근데 그때 왔었던 기자가 거기서 난 이 두 가지 결론을 사이언스에다가 폭로해 버렸잖아요. 첫 번째, 종류에서 종류로 변하는 대진화 일어나는 메커니즘 아직 모른다. 두 번째, 화석에 전이 형태 없다 아직까지. 이게 언제냐? 1980년이에요. 자, 모든 논문 못 읽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함부로 전이 형태는 없다란 말을 못 쓴다고요, 진화론자들도. 왜? 내가 뭐 안 읽었던 논문에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모여서 발표했죠. 그 다음부터 막 쓰는 거예요. 없어요.
자, 우리 찰스 다윈이 아까 몇 년도에 출판했다고? 1859년도 이게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종의 기원입니다. 13년 후에 1872년에 썼는데 이때 딜레마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화석이에요.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적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주관 단계 없다. 이는 자신의 이론, 진화론이죠.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과 진화는 너무나 반대다. 이 딜레마 갖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딜레마가 지금도 여전히 딜레마인 거 아세요? 하나도 못 풀렸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 발견했나요? 아니면 진화가 사실 거라는 믿음이 먼저인가요? 역시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은 분명히 그릇된 믿음이면 틀림없어요. 자, 우리 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변이. 영어로 베리에이션인데 변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개면 개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 말도 다양해지고 닭도 다양해져요. 이들은 DNA가 똑같아요. 서로 교배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이런 걸 변이라 그래요. 근데 진화는 개가 고양이가 된 것처럼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변이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다윈이 이제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 섬을 갔습니다. 에콰도르형인데 이 비그로입니다. 이게 바로 쫙 타고 이제 쫙 갔는데 갈라파고스 섬을 갔는데 세계 일주를 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핀치 새들이 섬마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격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해석을 한 거죠. 이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왔다가 따로 살다 보니까 적응하면서 또 자연 선택, 어떤 건 자연 도태죠. 돼가지고 부리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나 뭐 독수리 같이 다른 종류의 새로도 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 진화론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핀치새들이 종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뀐 거예요. 다윈은 이때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유전적 재조합을 몰랐어요.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은 언제 일반인들이 알게 됐냐면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자, 우리 뭐 옛날에 이런 거 배웠던가 말았던가 그러죠. 하여간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완두콩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이 교배했더니 다양한 완두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뭐죠? 완두콩이죠. 이 완두콩이 무슨 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서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윈은 이걸 몰랐어요. 자, 우리 종의 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이죠.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1866년에 발표됐어요. 이건 여러분 거의 동시에 발표된 겁니다. 근데 멘델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뭐 하던 뭐 같으세요? 신부예요. 생물학자가 아니었어요. 너무 시시한 논문에다 이걸 내가지고 35년 동안 사장돼 있었어요. 이걸 거의 안 읽었어요. 1900년에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뭐가 다 퍼졌죠? 진화론이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생물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될 당시에 알려지기만 했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퍼지지 않았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건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뭐였다고요? 변이였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교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과서에 남아있는 것들 좀 볼게요. 이런 거 아세요?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토끼, 사람 모양이 비슷하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해켈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척추동물의 배아,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배아죠. 모태안에서 그 모습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것은 모두가 한 조상에서 진화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1800년도 후반에 발표됐거든요. 73년인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해켈인데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사람 얘기 또 나와요. 자, 근데 이건 여러분 조작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매우 부정확하고 배아의 유사성을 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슨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각 배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데는 낙제. 차이점은 전혀 얘기하고 유사성만 얘기했는데 또 이것도 계속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진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해켈 교수의 행위는 이전 비판을 받았던 말장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왜 이전에 비판받았던 그랬냐면 이 사람이 했던 논문들은 비판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인 거 아세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굴드 지난해 이제 대부였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세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야 한다. 최고의 대표적인 진화론자도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리차드슨이 또 얘기한 겁니다. 해켈이 행한 일은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의존 논문 중에 하나다. 맞아요, 실제로. 가장 유명한 의존 논문입니다. 이 그림들이 여전히 교과서나 논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맞아요. 한국 교과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 조사해봤어요. 미국은 15년 전인가 다 뺐어요. 거의 60년 만에 뺀 거 아세요? 그때 같이 빠진 게 바로 말의 진화 논문입니다. 한국엔 아직도 있어요. 말발굽이 4개였다, 3개였다, 2개였다, 1개였다 라고 진화의 모습 보여준 말화석. 여러분 말화석 이렇게 발견 안 돼요. 널려있는 걸 자기가 오늘날의 말이 가장 진화됐다는 믿음하에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조작.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말의 진화를 보여주는 처음 전시물이 제거됐다. 15년 전경에 미국은 이제 뺐습니다. 60년 만에. 자, 아직도 있는 게 이 후추나방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자연 선택하면은 가장 유명한 증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능시험 볼 때 다음 중 자연 선택의 증거를 들라 그러면 후추나방이 답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이끼라고, 그러니까 나무 색으로 할게요, 편하게. 나무 색깔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눈에 잘 띄죠? 검은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검은 걸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색 나방 숫자가 많았어요. 되셨죠? 이 끄떡끄떡 하셔야 됩니다. 그래 잘 따라오세요. 자, 네, 산업혁명 이후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졌어요. 어느 게 눈에 잘 띄게 됐어요? 하얀색이죠. 그래서 나방이 하얀색만 잡아먹어야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맞는 겁니다. 근데 자연선택이 종류를 바꾸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된 건가요? 이게 중요해요. 진화된 건가요? 뭐만 바뀐 거죠? 생존. 색깔이 바뀐 거면 진화하게. 숫자만 바뀌었잖아요, 숫자.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죠? 이건 나방 색깔이 바뀐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논문은 1955년에 발표됐어요. 근데 산업혁명은 여러분 1760년에서 1820년이에요. 그때 살아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얘기하면 꼭 산업혁명 얘기를 해요. 자,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조작한 논문이에요. 실제로 새는 낮에 다녀요. 나방은 밤에 살아요. 실제로 서로 안 만나요. 네. 서로 만나지 않는다. 여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논문에 이렇게 사진을 세웠어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로 나방은 노출된 곳에 쉬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는 낮 시간 동안 나방은 쉬고 있고 있는 장소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거 찾는 게 너무 어렵대요. 나방은 밤에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25년 동안 우리 포획망 근처에 있는 벽이나 나무줄기에서 단지 2마리의 후추나방만을 발견했다. Something wrong. Seriously wrong. 후추나방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후추나방이 어떤 형태도 노출된 나무줄기는 적당한 휴식장소가 아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많은 나방들은 덮개가 있는 밑이나 옆에 좁은 가지들 아래에서 쉼을 취할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게 사진 찍었냐 하면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위조한 거야. 후추나방의 색깔은 여러분 흰색하고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범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 설정은 그릇된 거예요. 나방들은 다 이렇게 어때요? 위장을 잘한다고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자입니다. 제리 코인인데 이 사람이 진화론자고 시카고 대학 교수죠. 후추나방을 과학계에서 폐기시켜야 한다. 네이처지에 썼어요. 다 거짓말.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세요. 거기에. 후추나방의 문제점을 알았을 때 심정은 산타클로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때와 같은 동일한 느낌이었다. 굴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런 거짓말이었는지.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거 아세요? 심각해. 우리 흔적기관 아시죠? 맹장. 진화되다가 남은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기능이 없어야죠. 여러분, 맹장은 면역식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꼬리뼈 아시죠? 원숭이 꼬리가 줄어들다가 남은 거다. 여러분, 만약 꼬리뼈가 이 자리에 요 크기가 아니면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도 못해요. 상체하고 다리 근육을 연결하는 중요한 근육이 거기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요 크기 요 모양이어야 돼요. 편도선. 예전에 그래서 편도선 수술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해요. 박테리아 침입을 방어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때 200종까지 제시했다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흔적기관을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능을 아직 모를 뿐이다 그러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로 모두가 지금의 크기와 모양일 때만 100% 기능이 발휘한다라는 결론 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있어요, 교과서에. 상동기관 아시죠? 사람 앞발, 사람의 발, 고양이 앞발, 고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 모양 비슷하다. 그러므로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하여간 모양에 약해, 진화론자들. 그러면 여기 리어카, 스트롤러,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 뭔가 좀 모양이 비슷하죠? 당연하죠. 왜?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모양 안 비슷하면 어떻게 가요? 그러므로 같은 중력하에서 같은 기능을, 비싼 기능을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비슷하게 안 지으면 그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겠어요? 여기 이 만화 참 좋아하는데 진화론자들은 계속 어디?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예요? 기능. 여러분, 어느 공학도가 어떤 기계를 만든다 그럴 때 모양이 중요할까요? 기능이 중요할까요? 기능이 먼저. 그 다음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모양에 속지 마세요. 기능이 중요해요. 만약에 고양이가 물속에 빠지면 전혀 기능 못합니다. 고래가 육지에서 못 살아요. 생존 경쟁? 여러분, 크롭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황태자, 귀족인데 러시아의 철학자, 지리학자, 과학자인데 다윈의 글을 읽고 심취됐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생존 경쟁의 모습을 스케치하려고 인생을 보냈어요. 자기 일생을. 근데 결론이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 생존 경쟁이라는 건 같은 종끼리 경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체들 간에 심한 생존 투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보면 서로 다 어떠냐면 돕지 싸우는 건 거의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들이 와도 서로 돕는 거죠. 네. 사실 경쟁은 누가 잘하죠? 사람이 잘하죠. 주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생존 경쟁한다고 종류가 바뀌나요? 공부하느라고 경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바뀔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어이구 이게 제가 조금 좀 점불 좀 하겠습니다. 내일 해도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인 거죠? 지금 안 나오나요? 지금 나왔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종류대로. 네, 성경에서는 셋째 날 생물을 창조할 때 종류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뭐냐? 저도 잘 모르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종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내일 다루게 될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갈 때 종류란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목적이 쓰여 있어요. 뭐라 그러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또 하나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때요? 교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교배가 될 수 있는 걸 종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봄에 온갖 꽃들이 피잖아요. 벌하고 나벌이 날아다니면서 온갖 꽃가루 묻히잖아요. 진달래 꽃에 앉으면 그 다음에 진달래 꽃밖에 안 나옵니다. 예. 우리 다섯째 날도 새하고 물고기 만들 때 종류대로. 여섯째 날 육지동물 만들 때도 종류대로 5번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만 5번, 노아 홍수 때 7번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위에 거 따다 보니까 목이 길었을까요?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길면 유리할까요? 여러분, 기린이 5m 됐는데 만약에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더 졸도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으로는 이 펌프, 우리의 심장 가지면 이 펌프로 머리 꼭지에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아요. 심장 크기만 60cm. 근데 여러분, 이 혈압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물도 먹어야 되죠. 고개를 숙이면 기린이 여러분 피가 뇌에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린 물 잘 먹어요. 어떻게 된 걸까? 그래 안을 열어보니까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관이 이 잠금약체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노력했을까요? 경쟁해서 이거 만들었을까요? 경쟁해가지고 여러분 머리털 나신 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논문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일까요? 그러면 왜 목이 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일상에 양부모 없는 건 없어요. 기린이 다른 거나 걸 본 적이 없어요. 유전적인 재조합. 양부모가 없는 생물은 없어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우리가 관찰했던 어떤 것도 이 유전 법칙 위배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 독특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종합하면 진화론자들이 이 나무 그리는 걸 좋아해요. 간단한 거에서 어떻게 해요? 간단한 거에서 간단하죠? 어이구. 제가 레이저 포인트. 간단한 거에서 모든 생물이 다 파생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창조 과수원이 맞아요. 처음에 누군가 어떻게? 종류대로 창조한 겁니다. 근데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류 안에서만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아니에요. 창조 과수원. 네. 종류대로와 변이, 유전적 재조합. 네. 자, 근데 동물하고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는 것처럼.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마칠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언어를 사용하고 예술, 창조적인 거, 도구 사용, 종교. 사실 이 언어에 대한 것만 해도 이 강의가 30분 정도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언어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아니면 안 돼요. 실제로. 어쨌든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진화론자들은 이 간단해서 복잡한 거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거에서 다른 것보다 우리는 뭐보다 어디에서 다르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훨씬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우리 예수전도단처럼 하나님의 형상 강조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동물들을 닮았다 그러지 않아요. 누굴 닮았다 그러죠? 보이는 걸 닮았다 그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닮았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존재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존재는 시공간과 물질에 제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이는 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건 뭐라 그랬죠? 우상이다. 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이분이 있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화론자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버린 거예요. 그때 그들은 진화론이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바로 시작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넌 누굴 닮았냐? 까지. 넌 날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남은 지금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 빼고 보이지 않는 것 빼고 나를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가장 닮았나요? 이 보이는 것 가운데 어느 분하고? 이분이죠 뭐.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빼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이게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보이는 거 나타난 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보이지? 이게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지나는 자들은 그 믿음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별들이 있는데 말이요.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한 은하에 1천억 개가 넘어요. 2천억 개가 넘어요, 별이. 근데 그 은하가 1천억 개가 넘어요.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 그죠? 네. 그 중에 우리의 태양계. 그 중에 지구 안에 캐나다 안에 토론토, 예수전도단. 좀도 아니죠, 뭐. 야, 우리, 인생 이렇게 어렵게 사냐. 우리 먼지 티끌인데.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보셨죠?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끄떡거리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자신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괜찮죠? 겸손한 거. 기분 나쁘면 여러분, 훅 불어도 돼요. 먼지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요. 자기도 인생 힘들면 죽어도 돼.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면 달라요. 이 우주가 크면 클수록 누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어떤 거예요? 누가 같이 올라가요? 나죠. 내가 저분의 형성이었어? 여러분,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여러분, 내가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야 돼. 그래야 누가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또 누가 올라가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이걸 확증한 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너 먼지 티끌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들 보이는데 얼굴 좀 봐보세요. 원숭이가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면 원숭이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보이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냐? 나 알았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깨달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 모르죠. 뭐 보고 하셨죠? 성경.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 알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거기 있다 하고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성경이죠. 너무 쉽지 않아요? 중간한 게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정말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죠. 우리 안에 바로 누가 계셔야 되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